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뉴스 특징주 분석하고요, 하모니 관심주 진단을요, 묶어서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요, 양대 시장 모두 크게 하락 마감했어요. 거래소 시장이 33포인트 1.4% 하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도 9포인트 1.4% 하락했죠. 이렇게 양대 시장이 크게 하락한 원인을 보면요, 신종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시장에서 부각이 됐고요. 또 종합지수도 이 코로나 사태 이전 가격대까지는 그동안 2주에 걸쳐서 올라온 것에 대한 자율 조정 차원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에 이번 하락을 이용해서요, 종목 교체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요. 하모니 관심주 위주로요, 팔아야 할 주식과 사야 할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금요일 새롭게 나온 종목별 리포트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2월 18일 뉴스 특징주죠. 먼저 2차전지 관련 기사가 3개,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죠. BH 인터플래스 2개 있고, 그리고 폐기물 업체인 인선 ENT, 그리고 화장품 클리오가 있어요. 한번 내용을 보면요, 환경 규제에 팔라듐 급증, 2차전지도 수요 증가 기대죠. 한번 내용 보고요. 2차 전지주 잘 나가는데 재활용도 돈 될까? 2차 전지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필 옵티스 OLED 2차 전지 수주 과속화로 성장 기대감이 상승을 한다 해서 하나 투자증권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전자 BH 4분기 실적 부진했지만 올해 확실한 성장 기대.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다가 단기에 급등해서 조금 제외한 종목이죠. 다음에 인터플렉스 하반기 턴라운드 기대 목표가 상향 대신증권. 오늘은 요 종목들 위주로 우리 이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4대 테마들 사야 할 주식과 팔아야 할 주식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면 체험 VIP 가입문이 있죠. 맨 뒤에 자세한 내용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 규제, 팔라듐 급증, 2차 전지도 수요 증가하죠. 한번 내용을 보면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팔라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팔라듐이 뭔가? 예, 팔라듐의 약 80%는 자동차 촉매 변환 장치에 사용되는데, 이 장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와 질소 산화물 등의 질소나 일산화탄소 등 무해한 성분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 유럽 쪽에서 이 연비 규제가 심해지면서 이 팔라듐 가격이 급등했다. 얼마만까지 올랐나? 여기 내용 있죠? 2018년 말까지만 해도 온수당 1,100달러였으나 그렇죠? 현재 2,500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2배 이상 크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규제 속에서 자동차 업계는요, 전기차 생산을 늘릴 전망이다 하면서 이 촉매 변환 장치는 유해 물질을 걸러주기는 하나 이산화탄소는 여전히 배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유럽 자동차 연합회는요,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로 배출가스 차량 등 대체 연료 차량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전기차가 앞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긍정적이에요. 자, 오늘요, 2차 전지도 시장이 급락만 안 했으면 오늘 상당히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을 텐데요. 오늘 시장의 약세가 좀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흐름이 장중 내내 나왔다 해서 내일 시장만 조금 안정되면요, 아마 2차 전지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오른쪽 거는 2차 전지주 잘 나가는데 재활용도 돈 될까? 그런 얘기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재활용이죠. 2차 전지 재활용 산업에서 기회를 엿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화테크,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여기 보죠. 에코프로 BM은 중국 이 GM과 합작 회사를 만들고 조만간에 포항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라는 거죠. 재활용 업체를 세운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한번 차트만 잠깐 보도록 하죠. 예, 먼저 영화테크. 자, 화면 게 영화테크죠. 자, 이거 엄청 강하죠. 상한가 그제 들어가고 어제 플러스권 조정을 받고 오늘도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상당히 강한 2% 정도 300원 상승 14,400원. 힘이 강함을 의미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한번 분봉상으로 어제, 그제, 그리고 계속적으로 오늘 거래가 크게 증가했는데 어느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첫날 상한가 들어갈 때 거래량, 그죠? 12,000원대 거래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 14,000원대, 그죠? 근데 주가는 13,400원대 평균 가격대 유지를 해주고 있다. 힘이 강함을 느낄 수 있죠. 자, 이런 종목들 관심 가져볼 필요 있죠.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는 조금 이 변동성이 큰 종목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종목군들은 타고난 감각이 있는 분들은 한번 손댈 필요가 있다.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하다 해서 단기적인 감각이 있는 분만 한번 접근을 해도 되지 않나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도 중국 기업 업체하고 합작사를 설립을 한다는 얘기죠. 에코프로 BM. 자, 이거는 이제 뭐 원체 양극재 공급이라든지 크게 2차 전지가 원래 본업이니까 양극재가. 자, 오늘 1,000원 하락한 85,300원. 오늘 장중에 플러스권도 나왔었죠. 한 1.97까지. 그죠? 죄송합니다. 1.74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뭐 시장이 원체 약하다 보니까는 오전에 상승을 유지를 못하고, 그죠? 오전에 강했다가 오후장 들어오면서 약세 모습.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 시장에 의한 거고,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량이 75만 주, 그죠? 적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5만원대에서 이 거의 10만원 가까이, 93,000원까지 올랐으면 거의 100% 가까이 올랐는데, 차익 매물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 오늘같이 시장이 급락을 하는데도, 그죠? 오늘 거래량 감소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내일 시장만 안정되면은 2차 전지주들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수급적으로 오늘 개인들이 28,000주, 그죠? 그동안에 매수했던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해주고 있다. 좋은 모습을 나오고 있지 않나 해서 2차 전지들 뭐 큰 추세로 반전돼서 크게 상승이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요. 일단은 최근 한 5일 정도 조정에 따른 자율 차원의 상승은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필옵티스죠. OLED 2차 전지 수주 가속화로 성장 기대감이에요. 자, 내용 보면 이게 적자가 났었죠. 4분기 실적, 그죠? 작년 2019년도에 적자 144억 기록했지만 올해는 턴 어라운드 흑자가 전환이 된다라는 내용이 한번 필옵티스 그냥 차트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옵티스도 그렇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2차 전지 하면은 그동안에 갔던 삼성 SDI 그리고 뭐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에 일진 머티리얼즈 그 정도만 하는데 이런 필옵티스 그렇죠?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조정도 크게 상승하고 이틀 조정 받는데 오늘 조정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상당히 선방하는 그런 모습. 거래량 63만 주. 뭐 가을김이 아니죠. 평균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죠? 거래량.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개인들 매수 13,000주.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그렇죠? 상당히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2차 전지, 너무 핵심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주변으로 계속 종목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필옵티스 있지 않나. 한번 분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분봉상 거래량이 뭐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이라든지 분봉상에 특별한 사항은 없다. 그냥 시장 전반적인 하락에 따라서 약세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 한번 2차 전지 관련주 전체적으로 보죠. 우리 2차 전지 금년 들어서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 최근에 조정을 받지만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 그만큼 힘이 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동안 2차 전지의 강한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호실적 그리고 유럽연합의 전기차 확대 정책이죠. 여기다 국내에서도요 호재성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죠. LG화학이 테슬라에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2차 전지를 분사할 그런 얘기도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삼성 SDI는요 2차 전지 비중이 75%예요. 그리고 소재가 25%. 그러니까 2차 전지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전기차가 잘 팔려서 2차 전지를 공급을 하면 직접적인 수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도 2차전지 부분을 분사를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유럽향 매출 비중이 한 80% 정도 수준이 상당히 높죠. 올 1월 달에요. 이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은 독일의 판매 대수가 16,000대. 작년 1월 대비 138% 증가했고, 프랑스가 160%, 그리고 영국도 140% 이상 급증을 했다는데, 이것은 이 올해서부터 연비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 말에 팔 거를 아마 조금 이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크게 증가했고, 이 연비 규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유럽향 매출 비중이 큰 삼성 SDI 수혜가 보겠죠. 포스코 케미칼은 LG 화학하고요. 양극재 1조 8천억대 수주를 땄죠. 3년 동안. 에코프롬 BM도 호재 2개가 있어요. 이 차세대 양극재, 5세대라고 그러죠. 이 삼성 SDI와 합작사를 설립을 하기로 했고요. 또 SK 이노베이션과 양극재 4년 동안 2조 7천억대 수주를 했습니다. 이 2조 7천억대면요. 2018년도 연 매출의 4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죠. 그러면 4년 동안 2018년 나왔던 매출은 보장이 된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 아까 에코프로 BM하고 여러 종목 봤지만요. 상당히 좋은 모습, 가격 조정이 아닌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도 기간 조정을 거친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내일 정도 수준에서 시장 안정되면 단기 매매 관점이라든지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이 커진다라고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 진행한 지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죠?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좀 내용이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하기,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인터플렉스 스마트폰 관련주죠. 하반기 턴어라운드 기대 목표가 상향이에요. 뭐 특별한 내용 없고 그냥 인터플렉스 하반기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플렉스의 올해 영업이익은 96억으로서요. 전년 대비 흑자가 전환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고, BH 이거 한번 저희들이 눈여겨봐야겠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모니 관심주에 있다가 한번 제외를 했던 종목이에요. 이 BH 영업이익이 4분기 실적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도 오히려 그거를 극복하고 주가 움직이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근데 올해 시장 전망치는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크게 여기 보면은 올해 매출액은 8,933억.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1,064억으로 전망이 된다. 실적이 크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액정이 Y옵타에서 일체형으로 나오죠. 그 부분. 그러니까 그동안에 스마트폰의 액정이 LCD 부분을 쓰는 회사들이 많았는데,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중국 제조사들이 이제는 5G 스마트폰을 제조를 하면서 이 액정의 두께를 낮추기 위해서는 일체형이 나와야 된다. 이 일체형을 바로 이 Y옵타가 만든다, 제조를 한다 보면 거기 따른 수혜가 나올 수 있다. 또한 여기 보면요, 중국 최대 스마트 업체 향으로 고객사 납품이 확대돼 중국 매출이 지난해 250억에서 올해는 550억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BH 우리가 한번 계속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죠. KG바텍, 세경하이테크. 자, 지금 보면요. 오늘도 주가 움직임이 강했던 종목들은 KG바텍, 세경하이테크, KG바텍이 약보합, 세경하이테크가 플러스로 나왔어요. 그렇죠? 상당히 힘이 강하다. 이렇게 KG바텍, 세경하이테크가 힘이 강한 이유는 이번에 12일 날 공개된 갤럭시 Z 플립이죠. 그것이 호응이 상당히 시장에서 완판되는 등 싱가포르, 미국에서 다 완판된다 그러죠. 인기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 그죠? 부품 수혜주들이죠. KG바텍,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신지, 세경하이테크 스마트폰 필립. 작년 9월달에서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렸는데, 그때가 바로 이 갤럭시 폴드가 처음 출시될 때죠. 그때 움직임들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최근에 들어서 언급을 강조를 했던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 액트로죠. 하이비전 시스템, 이 초소형 카메라 모듈 자동 검사 시스템, 특히 3D 센서 모듈 쪽을 검사하는 장비죠. 액트로 카메라 모듈용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제조를 하고, 이번에 3월 6일이죠. 삼성의 갤럭시 S20이 출시가 되는데,
이 광학줌 5배줌, 10배줌 나온다래요. 근데 앞으로 이 일반 카메라, 전자카메라 앞으로 줌을 뺄 수 없기 때문에 옆으로 눕히는 기술이 바로 폴드줌이다. 거기에 따른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액트로다. 거기에 따른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자, 근데 최근에 좀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갤럭시 이 Z 플립은 지금 인기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S20은 지금 시장의 전망이 조금 엇갈리는 면이 있어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저기 연구소는 모르겠는데요. 한 4천만 대 이상 팔릴 거다는 긍정적인 보고서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 전망치들이 3,500만 대 내외. 그죠? 그럼 전작인 갤럭시 S10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많죠. 자, 만약에요. 3월 6일 날 출시가 돼서 금요일입니다. 주말에 인기가 많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은 뭐 하이비전 시스템, 동훈아난텍, 액트로, 그리고 뭐 옵트론텍, 나무가 이런 종목들이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일 테고요. 만약에 인기가 별로 없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주가는 크게 하락하겠죠. 그러면 지금서부터요. 최소 한 열흘에서 2주에서 3주 사이의 기간이 남아있죠. 그때까지는 주가가 크게 오히려 하락은 아마 반전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뭐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시나리오는요.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좀 더 보유하고 있다가 갤럭시 S20이 공개되기 전에 반 정도 팔아놓고 물량을 축소를 해놨다가 호응이 좋아서 주말에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면 50% 다시 되사주면 되고, 만약에 부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오면은 다 나머지 물량을 일단 정리하는 관점으로. 그래서 아직 한 2주에서 3주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좀 더 끌고 갈 필요는 있다. 특히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어요. 한번 하이비전 시스템 움직임 볼까요? 자, 최근 고점 벗기고요. 오늘 쉬어가는 모습인데 상당히 안정되죠. 400원, 2.7% 하락한 14,150원. 근데 수급적으로, 그렇죠? 개인들 매수가 3,800주. 4,000주도 안 됐죠. 수급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에요. 거래량도 감소하죠. 45만 주. 140만 주, 140만 주, 78만 주, 40원. 그렇죠? 자, 조정이 지금 3일째 조정이 이어지고, 이 전고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의미 있는 지지대라 삼으면은 바로 이 전고점,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졌던 요 가격대, 그렇죠? 그럼 14,000원 전후가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데, 잘 오늘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내일 정도 수준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나오기보다는요. 오늘 저점 수준 13,700원까지는 조금 장중에 밀려도 되지만 약간 되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면은 요 종목 목요일이죠. 오늘 화요일이니까요. 충분히 해서 하이비전 시스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액트로는 조금 시비가 갈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죠? 오늘 좀 낙폭이 컸어요. 아침에는 플러스권 출발 상당히 좋았는데 이건 500원, 3.5%. 그런데 이 종목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6일 날 갤럭시 S20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주가가 크게 흔들리거나 빠질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라는 말씀인데, 근데 수급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그 액트로는 조금 비중을 좀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오히려 하이비전 쪽으로 조금 물량을 몰아주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거는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그런 회사 내용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과거 동영상을 참고를 해드리고요. 한번 옵트론텍 볼까요? 이 옵트론텍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은 드렸는데 한번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옵트론텍. 이 옵트론텍은 모바일용 스마트 기기 카메라에 사용되는 가변 조리개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 그렇죠? 스마트 기기에 카메라에 적용되는 이미지 센서형 필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아마 12월 4일이네요. 옵트론텍이 공시를 통해서 모건 스탠리 NCO 인터내셔널 PLC가 옵트론텍 지분을 112만 주 매입했다. 상당히 좋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주가는 이때서부터 하락하면서 물량이 엉키는 모습이 나왔다가 최근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예, 지난 2월 14일, 그렇죠? 지난 금요일 날 8% 올라뜨고 어제 강보합 수준, 그렇죠? 한 3.6%, 오늘 하락도 한 1.6%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하이비전 시스템, 오토놈텍 다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서 스마트폰 아마 갤럭시 S20 아까 말씀드린 이 카메라 모듈 쪽이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TOF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이 광학점, 폴디점 요 관련 종목들은 아직 살아있다. 특히 이 TOF 관련주 그렇죠? 오토놈텍도 그렇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가나도 거기에 해당된 종목인데 무상전자 100% 그렇죠? 그리고 변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이비전을 우선으로 두고 그다음 옵트론텍 한번 관찰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렇죠? 이오 테크닉스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그렇죠? 상당히 약한 흐름을 보였어요. 물론 동진 세미캠, 원익 QNC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좀 많이 떴던 종목들 좀 조정을 모습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요 이 종목 중에 우리가 지금 하모니 관심주에서 종목이 상당히 많죠. 요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오 테크닉스 요건 아니고 이오 테크닉스. 자, 이오 테크닉스 오늘 7% 하락한 8,700원으로 마감되면서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너무 낙폭이 크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오늘 개인들이 38,000주 순매수를 했죠. 외국인들이 31,000주 매도. 그렇죠? 조금 부정적인 모습.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는 이 하모니 관심주에서 이제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당히 좀 우리가 11월 달에 편입을 했으니까 좀 오래 갖고 있었는데 좀 고점에 못 팔았지만 오늘 너무 응봉이 큰 모습이다 해서 내일 뭐 시장이 안정돼서 뭐 조금 플러스가 나오건 조금 소폭 좀 밀리건 일단은 하모니 관심주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NF 테크놀로지 이건 이제 소재 쪽이죠. 자, ENF 테크놀로지도 오늘 5% 빠졌어요. 근데 요거는요, 아직은 조금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면서 제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자, 이제 이오 테크닉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가요, 21선,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일시적으로 21선이 무너질 수는 있죠. 근데 다시 반등을 주는데 21선을 맞고 빠지면 별로다 그랬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21선 살짝 돌파했다가 오늘 21선을 그냥 하방으로 바로 경직하면서 깼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제외를 한 거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동진 세미캠. 그죠? 네, 우리가 이제 1월 하순경에 말씀드렸죠? 요 종목. 아직은 요 종목은요, 좀 미리 가격 조정을 받고 좀 기간 조정 거치고 17,000원 계속 말씀드려요. 이 종목은 17,000원대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만 지지만 되면은 다시 재차 상승 가능하니까 좀 더 17,000원 지지 만약에 17,000원이 깨진다면요. 그때도 이 동진 세미캠은 제외를 하지. 지금 이 17,000원과 18,000원 박스권에 작은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제외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원익 QNC. 자, 원익 QNC 돈을 많이 빠졌죠. 800원 조금 지금 전고점 돌파하면서 조금 상승폭이 커서 오늘 좀 하락폭이 깊었던 모습인데 수급적으로는 안정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 21선도 살아있고 그렇죠? 충분히 시장만 안정되면은 재차 상승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원익 QNC는 좀 더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서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AD 테크놀로지 한 종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AD 테크놀로지. 자, 오늘 50원 하락한 28,150원이에요. 자, 이 가격이 11,000원대에서 33,000원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점 대비 20%에서 30% 정도 조정은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 저점이 25,400원 하면 한 20% 고점 대비 조정을 받은 거죠. 20% 조금 넘게요. 자, 이걸로 마감이 될지 아니면 30%는 23,000원대까지 23,000원대까지 밀릴지 요번에 21선 돌파 여부 여기서 다시 밀려서 이 저점에서 지지가 될지 아니면 한번 빠질지 하는데요. 자, AD 테크놀로지 전 재료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단순히 최근에 조정은 주가가 2배 이상 뜬 거에 따른 자율 조정 차원으로 보인다. 왜냐면요. 3월 15일 날에 이 AD 테크놀로지가요. 그동안 15년 동안 현업 관계에 있던 세계 최고의 비메모리 회사죠. 대만의 TSMC와 해지를 해요. 자, 해지를 하면은
그렇죠? 이제 지금 뭐 S향으로 나오는데 거의 뭐 삼성전자로 인식하고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무슨 어떤 새로운 계약이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것이 3월 중순경입니다. 그러면 가격 조정도 충분히 20%에서 30%, 뭐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좀 더 받을지 모르지만 20%에서 30%. 그리고 기간도, 그렇죠? 다음 달 중순 이후면은 한 2달 정도 가까이 조정을 받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충분히 거쳤다. 그렇죠? 그러면 요번에 그 이후에는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을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요번 조정 때, 그렇죠? 요 저점 부근 25,400원대라든지 아니면 23,000원대라든지, 그렇죠? 한번 우리가 요번에 조정이 나오면은 한번 우리가 타이밍을 노려봐도 되지 않나 해서 에이지 테크놀로지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자. 일단 한번 쌍바닥 모습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조금 안 빠지면 25,000원 초반대, 조금 더 빠지면 23,000원대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타이밍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이 비메모리가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장을 이끌고 간다라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5G 통신 장비 좀 힘이 세죠. 그렇죠? 우리 서진 시스템, 이노와이어스, HLB, 그렇죠? 서진 시스템 통신 장비 휴대폰, 그리고 반도체 장비의 함체를 만든다 그랬죠? 예, 스마트폰하고 이 5G 통신 장비, 거기에 따른 그런 수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우리가 2월 첫째 주에 편입을 시켜드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RF, HIC, 그죠? 조금 이제 속색이는 그런 종목군은 맞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이 종목 상당히 조금 딜레마긴 딜레마인데요. 저는 조금 더 보유를 하자. 어차피 실적이 조금 올해부터 상당히 2배 이상 좋아지기 때문에 그거 믿고 갖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RFHIC는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회사죠. 화해유황 비중이 크고 또 올해서부터 여기 내용 붙죠? 2020년 1분기 이후 재차 삼성전자양 매출 증가와 과거 매출 비중이 미미했던 노키아 매출 역시 의미 있는 숫자로 성장해서 실적이 올해는 크게 성장을 할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RFHIC 지금 당장 수급이 엉켰어요. 지난 1월 3일날 대량 거래 속에 개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좀 물량 엉킨 부분 좀 풀어가는 시간은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이노와이어스는 이제 이 시험 장비를 테스트하는 업체죠. 장비 업체예요. 테스트하는 기계를 만드는. 자, 실적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렇죠? 올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36% 늘어난 1,300억, 영업이익은 65% 증가한 254억, 그렇죠? 자, 우리가 원래 하모니 관심주에 두 종목 있었죠? RFHIC, RF텍. 근데 RF텍 목표가 와서 한 30% 정도 수익 나고 정리를 하고, 서진 시스템으로 편입할까, 이노와이어스 편입할까 하다가 2월 첫째 주에 서진 시스템인데 이노와이어스 했으면 오히려 좀 더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 훨씬 수익이 좋았을 텐데요. 서진 시스템. 하지만 서진 시스템 움직임도 좋죠. 한번 차트 모양 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그렇죠? 오늘 300원 하락한 하반 경직 모습 좋죠? 그리고 개인들이 42,000주 움직임이, 그러니까 5G 장비들이 쉽게 꺾이지는 않는 얘기예요. 최근에 대장 역할을 하는, 그렇죠? HFR. 자, 오늘도 2,700원.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이 5G 통신 장비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뒤따라가는 것이 이노와이어리스. 그렇죠? 이노와이어리스도 오늘 600원. 그리고 아까 말한 서진 시스템. 이 세 종목이 이 5G 통신 장비를 이끌고 가면 된다. 우리가 일단 뭐 3위 세 번째 움직임이 나오는 서진 시스템이지만 지금 역사적 신고가 바로 돌파 눈앞에 두고 있죠. 요번에 장중에 한번 돌파를 해줬었네요. 그렇죠? 움직임이 좋은 모습이다 해서 좀 더 5G 끌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RFHIC. 그렇죠? 움직임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물량이 좀 많이 엉킨 부분이고, 요번에도 좀 주가가 올라갈 때 개인들의 매수가 매도보다 좀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이니까 시간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요.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려요.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 그렇죠? 우리 콘텐츠 올해 한번 크게 움직일 것 같고, 이번에 4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탄력이 약화되곤 있는데, 뭐 주가 움직임 오늘 뭐 비록 한 1.5% 정도 하락은 했어요. 그렇죠?
근데 시장 하락에 비해서 그리고 실적 부진에 대해서 보면 그래도 그나마 선방했다. 근데 이 종목은 그쵸? 개인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겠다. 그쵸? 아직은 좋은 건 아는데 아직은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요런 종목군들 계속 보고 있다가 타이밍 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거래량 감소하고 하루의 변동성이 적고 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주체 세력들의 매도가 적게 나오면 그것이 타이밍이다 했죠. 자, 뭐 가격대 뭐 어느 정도 저는 됐어요. 그렇죠? 예, 이 수급만 조금만 개선이 되면은 한번 타이밍을 잡아도 된다. 그래서 계속적인 스튜디오 드래곤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적자가 4분기 한 40억 나왔지만요. 올해는 흑자가 상당히 커진다. 1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한 110억 전망돼요. 영업이익 매출액은 1369억 그렇죠? 실적이 상당히 그러니까 매출은 한 50% 이상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한 40억 적자에서 110억 흑자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요. 요거는 뭐 옆에서 다른 회사 건데 요것도 한 매출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한알령 해제 기대가 시진핑이 올 봄에 방한한다라고요. 오늘 또 그런 속보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 그럼 한알령 해제 그리고 OTT 그런 부분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타이밍을 잘 보십시오. 한번 이 종목 크게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들어가는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싸게 잡아야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서 타이밍만 잘 보자. 이미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것이 이제 하모니 관심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오 테크닉스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NF 테크놀로지는 조금 보면서요. 한번 우리가 움직임을 보면서 제 여부를 결산을 하고 자, 덕산네로서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나서 계속적인 상승을 할 것 같은데 시간은 조금 필요를 해서 그 시간을 견디면서 더 갖고 갈 건지 아니면 그 시간 그러니까 다른 대체 종목이 좋은 게 있으면은 조금 교체를 해도 되는데 그런 가능성 그죠? 지금 그렇게 시장에서 인기는 그렇다고 반도체 참 상당히 좋고 2차전지 5G 통신장비 스마트폰 좀 거의 다 그런 종목군으로 차있기 때문에 추가로 편입을 하겠죠. 아무튼 새로운 종목이 있으면요. 덕산에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때 나오면은 교체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스마트폰 관련주 특히 이 3D 센서 쪽인 이 옵트론텍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자라뇨.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는 조금 요번에 조정을 받을 때 쌍바닥을 칠지 아니면 살짝 더 깨고 내려갈지 한번 타이밍 잘 보고 있다가 3월 15일날 해지가 되고 TSMC하고 해지가 되고 삼성전자와 이게 손잡으면서 어떤 좋은 기사가 나오면은 주가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번 타이밍을 잘 노리자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를 이용해서요. 조금 동반할 때 조금 힘든 종목은 교체하는 게 그것도 시장에서 좀 더 시장 영향력이 있어 주가가 상승할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혼자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여기 체험 VIP라고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계좌번호 있습니다. 여기 100만원이니까 입금해 주시고 연락을 해서 보유 종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들 전략주 진단을 해드리는 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요. 금일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